편집장님, 그 쌍용 소식 혹시 들으셨어요? 쌍용이요? 걔네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그러던데. 그 현대차도 접겠다고 하던데요. 아, 현대차 어떻게 잡아요? 현대차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쉐보레도 못 잡아요 이 정도면. 아, 물론 댓글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댓글들이 그러더라고요. 쉐보레도 못 잡는다고. 네. 자, 요즘 쌍용차를 향한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곧 망할 거다, 세금 절대 쏟아붓지 말아라 하면서도 유일하게 반응 좋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최근에 이 사진 보셨죠? 렉스턴 칸 페이스리프트 유출 사진. 저희 영상에서도 다뤄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반응이 상당히 괜찮았죠? 이제 정신 차렸구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쌍용차가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니까 이런 차가 나온다, 이런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아직 얼굴에 티볼리가 남아있긴 한데 뭐랄까 좀 덜 열심히 한 것 같죠? 비실이가 엄청 몸짱돼서 돌아온 느낌. 네, 그러니까 갑자기 좀 슬퍼지네요. 네.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요즘 뭐 살컵 했다 그러던데 그 왜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이장호 씨가 좀 살쪘다고 기사 제목이었나 댓글이었나 거기 뭐 이장호 뭐가 그렇게 맛있었냐 막 이런 거 나오던데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네. 뭐 근데 뭐 많이 먹는 것도 그런데 저처럼 살면 살 안 찌는 게 이상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턱선이 있었습니다. 네. 영상도 있어요. 심지어 그 영상 좀 써주세요. 그때는 뭐 잠도 잘 자고 이분이 뭐 요즘에는 푹 잔다는 막 느낌을 주말에 알까요? 몰아서 자고 평일에는 피곤하지 뭐 않은 느낌을 알까요? 거의 없는 거. 지금 카본모를 방문해 주세요. 저는 뭐 가끔 현대차에 굴복했네, 뭐 돈 받았네 이런 댓글들 보면은 아니 차라리 진짜 뭘 좀 받고 그런 소리 들으면 좀 덜 억울하지. 또 돈 받고 뭘 만들면 그래도 잠은 좀 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극복. 어쨌든 네,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또 기대감이 올라갔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벌크업한 렉스턴 어떻게 됐나요? 얘도 사진 유출되고 나서 펠리세이드 모합이 다 잡을 것처럼 하고 뭐 임영웅 씨까지 광고에 나오면서 드디어 대박 나는구나 싶었는데 결국 뭐 시장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렉스턴 칸도 신중하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뭐 얘도 지금 벌써부터 쌍용차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렉스턴 스포츠는 쌍용차한테 진짜 효자 모델이 되어야 하는 차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팔아서 남는 마진율이 10%예요. 2천만 원짜리 차 팔아서 남는 돈하고 4천만 원짜리 팔아서 남는 돈은 분명히 다르죠. 티볼리가 현대기아차를 압도할 만큼 많이 팔렸었지만 고작 1년만 흑자를 보게 해주고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그겁니다. 현대차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대차도 뭐 코나나 모닝 같은 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브랜드면 지금처럼 배짱을 못 부리겠죠. 제일 잘 팔리는 차가 그랜저, 카니발, 소렌토 이런 차니까 거기에 제네시스도 그 가격대에 말도 안 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어깨뽕이 올라가는 거죠. 쌍용차도 아마 렉스턴이 펠리세이드만큼 팔리고 렉스턴 스포츠가 소렌토만큼은 팔렸으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었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거겠죠.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와중에 렉스턴 칸 페이스리프트의 유출 사진이 나오면서 이건 또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 쉐보레 콜로라도 나올 때 렉스턴 스포츠랑 많이들 비교하셨잖아요. 물론 뭐 판매량 자체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계속 이 둘을 붙였던 건 뭐 S클래스 나올 때 제네시스 맨날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픽업 트럭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모델이고 이 독점 시장을 깨려고 도전장을 내민 게 콜로라도. 뭐 물론 미국 가면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여긴 한국이니까요. 사실 뭐 콜로라도만 들어왔다면 그래 뭐 소비자들 성향이 완전히 다를 텐데 영향이 있겠냐 하고 넘어갈 텐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포드 레인저가 디젤 모델로 들어온다고 하고 지프도 가격대조차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한국 픽업 트럭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 르노 알래스칸 같은 비교적 비슷한 차들도 아예 못 들어오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하나 잘 따져봐야 할 게 렉스턴 스포츠가 콜로라도를 대응해야 한다 이 말도 가끔 나옵니다.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말이 안 되죠. 왜 애초에 콜로라도는 가솔린만 있고 렉스턴 스포츠는 디젤만 있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렉스턴 스포츠는 콜로라도 대응을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콜로라도를 진짜 대응하려고 했다면 가솔린 모델이 있어야죠. 그게 진짜 대응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가솔린 픽업 트럭 사는 사람과 디젤 픽업 트럭을 사는 사람이 나뉘었을 뿐입니다. 물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쉐보레가 정신 차리고 콜로라도 디젤 모델을 들여오면 아니면 뭐 하다못해 2.5L 가솔린 모델이라도 좀 들어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당장 출시가 임박한 포드 레인저도 디젤 모델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국내 시장 자체가 커지면 뭐 국산차 브랜드
브랜드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쌍용차가 픽업 트럭 시장 수요가 꽤 탄탄하다는 걸 증명까지 해줬으니 잘 닦아놓은 길에 다른 브랜드들은 숟가락만한 줘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티볼리가 몰락한 배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뭐 트랙스랑 QM3가 한국 소형 SUV 시장을 열었고 여기에 티볼리가 합세하면서 완전히 대세로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현대차랑 기아차도 티볼리한테는 상대가 안 됐었죠. 그런데 현대차가 코난 라인업을 늘리고 기아차가 셀토스를 출시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경쟁 상대가 들어오는 순간 그 경쟁력이 한 번에 드러나게 되니까요. 렉스턴 스포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몰락의 속도 자체는 티볼리보다는 느릴 겁니다. 왜냐면 일단 국산 브랜드 중에는 픽업 트럭이 없고 아직까지는 수입차만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입차가 만약에 국산차 가격으로 들어온다거나 뭐 요즘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현대차가 덜컥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 끝에 미국에만 출시하려던 산타크루즈를 국내에도 출시하는 것으로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래버리면 또 울상이 될 거란 거죠. 결국 또 신차 대응 문제인데,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 쌍용차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연결고리가 될 거고요. 이미 뭐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쌍용차가 한국에서 현대차를 견제해줘야 좋은 자동차 시장이 되고 이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 일자리가 살아나고 뭐 다 안다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건 현실의 벽이 너무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현실의 벽을 크게 만든 회사와 노조는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쌍용차가 진작에 정신 차리고 움직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상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상상을 좀 해봐야 다른 제조사나 뭐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다시는 실수를 안 할 거잖아요. 크게 두 가지죠. 진짜 이상적인 상상과 현실을 아주 잘 반영한 상상. 진짜 이상적인 거라면 이미 다들 아시죠? 프란도는 중볼리가 아니라 랭글러 같은 차로 나왔어야 하고, 렉스턴은 지금 디자인의 6기통 디젤 모델이랑 가솔린 터보 모델도 나와주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는 6기통 가솔린 모델 나와주고, 이랬으면 진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근데 진짜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프형 쿠란도를 만드는 게 쌍용차 입장에서 모험이라는 게 납득은 갑니다. 애초에 쿠란도 출시하기 전에도 회사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이 당시 모회사였던 마인드라 차를 들여오자니 아니 뭐 인도차가 국내 소비자들 입맛에 얼마나 맞출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솔린 모델 정도는 충분히 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 쌍용차가 지금 기술력과 자본력에서 무슨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냐, 그리고 뭐 가솔린 엔진 개발은 뭐 땅 파면 나오냐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 이건 좀 잘못됐죠. 해외는 이미 렉스턴 가솔린 모델이 있습니다. 엔진 성능 자체가 뭐 렉스턴급에 안 맞는다고는 하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고, 그렇게 따지면 뭐 힘없는 LPG SUV는 잘 팔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이면 경제성 같은 걸 강조해서 밀고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 뭐 GV80에도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는 렉스턴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요? 디자인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패밀리룩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티볼리 패밀리룩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계승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잖아요. 처음 출시 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근데 뭐 자유 경쟁 시장인데 이 정도는 노력을 해야죠. 지금 여론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아니 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쌍용차 응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회사가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 되면서 소비자들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회를 언제까지 줘야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시장에는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다. 신차를 다른 브랜드들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응원을 해줬다는 건 절실함이라도 보여달라는 소리였을 겁니다. 그게 뭐 가격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상품성이 됐든 어느 하나라도 간절함이 보여야 할 때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시작이었던 렉스턴 칸, 뭐 지금 반응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얘기는 즉 가격이나 상품성만 잘 맞춰서 나오면 충분히 그 간절함이 느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제발 본인들만 느끼거나 기사를 쓰는 사람들만 느끼면 안 되고요. 제발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간절함이 렉스턴 칸에는 있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만 끝나면은 쌍용차에 대해 다 얘기한 게 아니죠. 아마 이번 주에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영상은 쌍용차 국내에 팔면 무조건 대박 날 텐데 아무도 모르게 출시 안 하고 있는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토포스 시선 집중이었습니다.